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60갑자 일주론의 세 번째 일주인 병인 일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3이라는 숫자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숫자에 나름대로 참 많은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요. 특히 3의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하루를 나누더라도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삼세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가위바위보, 또 스포츠 얼마 전에 있었죠. 올림픽 스포츠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3과 연관이 되고요. 또 속담, 우리 그 동양에서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이 뭐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도 있고, 구슬이 서말이려도 꼬매야 보배다. 자, 좀 뭐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삼두 정치가 있었고요. 기독교에도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3과 인연이 있고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존불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참 그 아름다운 말 속에도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3과 연관이 되고요. 논리적인 부분에서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맺어지고요. 또 우주의 구성도 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런 3차원의 우주의 구성도 하고요.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뿌리와 또 줄기와 또 잎 이런 식으로 이제 3과 연관이 되고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 또 이제 색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랑. 물 역시도 삼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 물은 그렇게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인생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이제 3과 너무 그 많은 숫자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쭉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맹맹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인일주인데요. 네, 오늘 8월 19일입니다. 제가 지금 4시 50분인데요. 이때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녹화하고 방송하고 크게 제가 편집은 바로 해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마 이 방송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갑자일주, 오늘 이번 주 병인일주, 오늘 이 일주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전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정묘일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방송은 또 한 3, 4강 정도 또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3강 정도, 또 많을 때는 뭐 4강 정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시간이 또 이게 방송 녹화하고 또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빡빡한 경우도 좀 있고 해서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60강좌를 여러분들하고 이 일주로는 강의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명리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60갑자 일주로는 주로 여러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 일주는 저로서는 사주 명리학의 가장 꽂히면서 이 60갑자 일주론의 모든 것이 다 사주 명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양과 오행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음양이 있고 또 오행이 있습니다. 또 천간이 있고 이제 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음양, 오행, 천간, 지지의 글자, 천간 글자 10글자, 지지 글자 12글자의 합과, 그리고 음과 음의 의미, 오행의 의미, 음양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이 60갑자에 다 녹아 있어서 이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큰 숲을 보는, 하나하나의 어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볼 수 있는 이 강의 60갑자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 저와 함께 끝까지 이 강의를 끝까지 이제 함께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주 명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했던 전, 또 아니면 사주 명리에 대한 어떤 그런 오묘하고도 또 깊은 그런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뜻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병인일주인데요. 계사년 신유월 병인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분의 여기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주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사주하고 여러분들도 친해지시고 저도 사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그런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많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천간 네 글자, 지지 네 글자, 물론 이 병화라는 일간인 사주 팔자 중에서는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사주 팔자 8글자가 모두 나지, 일간만 나는 아닙니다. 8개의 글자를 다 풀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점이 되는 이 일간, 그 밑에 바로 요 인이라는 요 밑에 글자, 다른 글자가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에는 연간, 연지가 있습니다. 연간과 연지에는 연간에는 이제 뭐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가장 이해 쉽게 그 인척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주에는 월간에는 이제 아버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월지는 어머니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지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실정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을 태어나면서 이제 나라는 그 이제 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이면서 또 나의 자식, 이제 이런 자리가 시주에 이제 자리를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병인일주는 12운성에는 장생지가, 인목이 장생지가 되겠고요. 인호수 삼합의 병화일간의 장생지가 되고요. 또 그 지장간에는 무병갑인 인비시 구조가 돼가지고 편인, 비견, 식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병인일주는 여러 가지로 다 장점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일주가 되겠는데요. 병화는 태양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에서 태양을 뜻하는데요.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글자에서도 나타나지만 글자에서 이 하늘에서 모든 누구에게나, 사람 입장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또 동등하게 빛은 제공하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면 뭐 싫다고 안 비춰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병화라는 그 태양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구조상으로 보면은 목생화라는 이렇게 이제 그 편인의 그런 그 인성이 들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병화의 그 지장간에는 여기 이제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공부해서 들어왔던 걸 또 밖으로 잘 표출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병화에 대해서 사주를 좀 펼쳐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병화 일간은 6가지 지지를 어떤 걸 깔았느냐에 따라서 태양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 사주 명리학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역학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대한 어떤 그 배속된 글자들이 지지에 어떻게 병화와 깔렸느냐에 따라서 병화의 태양빛도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의 태양하고 가을의 태양을 같게 볼 수는, 빛은 똑같은 빛이지만은 봄의 태양은 뭔가 이제 자라나는데 강압성 작용을 해주면서 자라나는데 그 도움을 줬다 하면은, 가을의 태양빛은 익게 하고 또 완전히 그 우리가 열매 과실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그 빛의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 그런 기운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아주 그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병화에 대한 제가 성향 분석을, 오늘은 약간은 그 갑자일주하고 을축일주에서는 먼저 우리가 사주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성품 성향 분석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바꿔서 먼저 이제 그 성품 분석부터 병화일간의 장단점, 그 사람의 성품 성향 분석을 해드리고, 그 성품 성향 분석이 기초 이론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다음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직접 뭐 먼저 오늘 그 병화일주의 그 주인공에 대한 어떤 성품 성향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천간의 병화, 그리고 이제 지지의 인목을 한 그 기둥으로 간지로 갖고 있으신 병인일주는요. 병인일주는 이제 밝고 온화하며 밝고 태양빛을 밝고 또 온화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또 선한 느낌이고 어디를 가나 또 인기도 많고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일주입니다. 병화라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비춰주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 물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다 때로는 또 조급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속을 많이 끓이는 그런 면도 있고, 모든 사람에겐 또 사랑을 받으려 하는 그런 또 욕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적당한 마음을 내려놓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병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게 되면 기질적인 부분은 아주 명랑하고 또 모든 일에 아주 정열적이죠. 또 앞장서서 추진하는 그런 면, 또 사소한 것에는 또 얽매이지 않으며 또 심성이 또 착하고 또 대인관계에는 원만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자신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병인일주 지장간을 좀 깨서 보게 되면 인성의 성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인목의 인성을 갖고 있는 편인성을 갖고 있고 그런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것이 공부와 영적인 이런 의미, 그래서 직관력 같은 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또 촉 같은, 그러다 보니 촉감이 되게 좋고 촉이 빠르고 하나를 가르치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명석한 두뇌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명랑한 식신형이죠. 병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무토의 기운이 있죠. 무병갑. 그래서 화생토 식신형이지만 또 내적으로는 인목이 있어서 편인. 그래서 외로운 그런 편인의 그 마음도 갇힌진 그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 또 순수한 반면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런 일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 강의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다 조금씩은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면들이 또 같이 있죠. 뭐 완전히 독특하게 병인일주랑 을축일주, 갑자일주가 완전히 극과 극인 거는 아니고요. 다른데 잘 크게 보면은 다 그 교집합이 부분적으로 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또 닮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일주를 공부한다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것이고 또 내 일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심성을 알아보는 그런 데 어떤 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주론 강의는 너무 깊이 있게 그 사주 전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 정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강의를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그 이론 강의에서는 음양하고 오행, 또 천간과 지지, 지장간과 십이운성, 음양은 이제 사실은 음양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음양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첫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석에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석이라는 게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석이 두 개라서 같은 N극과 N극끼리 또 S극과 S극끼리 이제 같은 극끼리 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반응을 일으키죠. N극과 S극이 같이 있을 때 착착 달라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석 하나에 반은 N극, 반은 S극이라고 생각해서 자석을 반토막을 딱 내서 딱 놓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반토막 낸 그 자석은 또 다시 N극과 S극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음양 가장 이해하는 법에서 사람으로 보면 우리 남자 여자라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남자도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 두 음양, 남자가 양적이면 여자를 음이라고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음양, 그게 이제 사람 인간이죠. 근데 이제 남자라는 것이 꼭 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중에서는 여성스러운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도 있고, 또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이 그 음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양적인 남성, 그런 그 성향을 가지신 그런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항시 음양은 하나라고 규정되는 그 양,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음양은 하나 하면서 태극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태극기라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태극 문양인데요. 양과 음은 이 원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커질 때는 음이 작아지고 음이 커질 때는 이제 양이 작아지는데, 근데 음이 커지는 그과 동시에 양은 조그맣게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음이 완전히 다 컸을 때 더 이상 크지 않을 때 이제 양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찾아가고, 그래서 모든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음양의 조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명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음양이 최고의 핵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양과 또 이제 오행인데요. 오행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화토금수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오행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목화토금수 뭐 많이 아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음양 공부와 함께 오행 공부가 가장 사주명리의 기초이면서, 사실 이 공부가 제대로 되면 모든 그 사주 통변, 사주에 상담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핵심인데요. 목은 행동하는 에너지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주 팔자에 목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의 행동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행동하는 그 행동의 힘이 좀 약한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오행은 운행을 하는 거지만 그 에너지라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에너지, 목은 간목, 을목, 천간에는 간목,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 묘목이 있습니다. 화는 천간에 병화, 정화가 있고 사화, 오화가 있는데 화의 에너지. 그럼 이제 그 오행이 어떻게 많이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행의 기운을 우리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오행이 또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걸 좀 설기시켜 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빼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신강신약에서 강한 것은 좀 눌러주고, 또 부족한 것은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부에 대한 거 신강신약 이래서 적천수 공부를 좀 또 하면서 우리가 신강신약 공부, 또 일간의 용신 공부도 이제 하면서 오행에 대한 공부를 좀 깊이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있는데요.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이 갑을이 이제 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화, 정화가 이 부분이 이제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와 기토가 토가 되고요. 경금, 신금이 금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 개수가 수가 되고요. 이 십천간이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목화토금수인데, 목화토금수에서 음과 양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분해되면서 십천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양과 오행과 이거에 대한 그 총합적인 글자가 이제 천간인데요. 사실은 음양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천간이라는 글자, 지지라는 글자는 우리가 하도 낙서라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천간 글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지지 글자와 함께 육식 갑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음양 오행이라는 학문은 이제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를 그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백가라는 그런 우리 공자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하면 그때 많은 그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천간과 지지와 음양 오행이 만나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공부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런 그 단계를 꼭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일반인들 갑자기 좀 가볍게 사주를 좀 접해보고 명리를 좀 한번 배워보자 이럴 때는 일단은 기본에 좀 충실해서 기본을 좀 알면서 한 계단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지치지도 않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일주론 강의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일주론 강의를 당연히
맨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일주론 공부를 하진 않지만 일주론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그 공부를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의외로 또 일주론 강의가 많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공부하기가 또 만만치 않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책들도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일주론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지만 실상적으로 크게 활용을 잘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12지지인데요. 12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 얘기했을 때 4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주라고 해서 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일주 생일이가 태어난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간이 되는데, 시간 이제 시주가 되는데요. 연주에 배속되는 게 우리가 띠를 배속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쥐띠, 또 이제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이제 봄에는 임묘진이라고 해서 범과 토끼와 용이 이제 연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월주라는 건 계절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봄, 여름으로 보게 되면 여름에 보면 사오미, 이제 월주에는 또 이렇게 이제 계절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침에 태어났느냐, 점심에 태어났느냐, 밤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월주와 함께 이 조에서는 너무너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에 태어났어도 겨울에 한낮에 태어난 경우는 아무래도 조우적인 부분에서 겨울은 추운 겨울이지만 낮에는 추운 겨울에도 한낮에는 태양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따뜻함이 좀 있죠. 따스함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겨울인데 밤에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아주 아주 최고의 추운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월주하고 시주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조우도 같이 보는. 그래서 일주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겨울에 태어났는데 언제 이제 태어났느냐, 이제 태어나는 그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우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지장간인데요. 병인일주의 지장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병갑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생토, 병화 이제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편인이 되고요. 병화 이제 비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 그래서 화생토, 그래서 식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비식구조라고 그래서 병화 일간이 여기서 이제 그 간목이 목생으로 생해주고 또 병화가 받은 것을 또 화생토, 그래서 무토로다가 이제 그 식신을 활동을 해서 들어오고 입출력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일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근데 이 병화는 인호술이 인목에서 생해서 우리 말 오화에서 제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술에서 묘지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인호술 삼합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병화의 12운성을 보는데, 병인일주는 여기 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주의 장생지, 시작하는 어떤 태양이 쫙 올라오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아침에 일출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물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우리가 동해안에 가게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우리가 이제 새해도 우리가 해맞이를 이제 해돋이를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또 이 병인일주인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어떤 그런 물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운, 내 인생의 어떤 개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병인일주에서 화기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이 개운에, 내 일주 개운에서는 자신의 오행에 대한 어떤 배속된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개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숫자로 보게 되면 27 한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도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가 되겠는데요. 또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화는 그 시각과 또 인연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족한 화의 기운이 어떤냐에 따라서 화 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화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반대되는 에너지의 기운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화가 약할 경우는 화 기운을 적극적으로 화 기운을 좀 활용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개운법에서는 일주 개운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오늘 요 시간이 또 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일주에서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나가게 되면 사주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적인 부분들 조금씩, 오늘은 뭐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천월귀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천월귀인이라든지 또 내사주 궁합이지만 일주죠, 일주궁합, 또 이제 공망 같은 경우도 일주공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재 같은 경우는 연삼재 이제 연주니까 요거는 좀 배제하더라도, 그래서 천월기운 같은 경우도 병인일주에도 천일기운은 이 병인일주의 지지의 네 글자 중에서 만약에 유나 해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천일기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이제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월지에 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가 천일기운이고, 또 그 병인일주의 정유는 정제가 되는데요. 아주 그 정제는 만약에 남자 병화 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우자 철을라고 이제 그 십성에서는 이제 철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천월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 좋은 그런, 그래서 병인 일주가 굉장히 그 좋은 일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월귀인을 지지 월지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일주죠. 그리고 이제 궁합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일지 궁합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지로 맞춰보는 일지 궁합이 있고, 또 월지를 보는 이제 월지 궁합도 있는데, 일주에서는 이제 우에 일간과 지지 일지가 있는데, 일간과 이제 합이 되는 병신 합이 되는, 이제 그래서 상대방 그 사주가 뭐 이제 신의 일주다 그러면 궁합적으로 합을 이루는 일주다라고 해서 합을 좋게 보는데, 물론 합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궁합에 좀 잘 맞는다, 합이 음양의 합이 맞는 거죠. 천간의 양과 음이, 음양은 하나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음양의 그 조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의 합은 부부지합이다, 음양지합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게 되면 이제 인해합, 이것도 이제 인해합목이지만 어쨌든 인해합이 되고요. 또 천간 글자에서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충돌하는 그런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일지 합충으로 볼 때는 조금 사주 궁합에서 조금은 불리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사주 전체를 놓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궁합의 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일주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에 대해서만 합충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망 같은 경우는 병인일주의 공망은 수레가 공망인데요. 갑자순에 되어 있습니다. 갑자울축, 병인정명, 무진기사, 임신계유. 그 다음에 계유가 이제 마지막 끝났는데 그 다음에 수레가 남는 거죠. 계유수레. 그래서 이제 갑자순에서는 수레가 공망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일주인 병인일주가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사실 공망도 저로서는 나중에 사주 상담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사주 크레니 이런 그 소통하는 그런 그 기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마 이 공망도 사실 사주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작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일정 부분 참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살, 공망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공망은 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공망이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열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공망을 채우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성장도 하고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사주 이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다음 일주 이제 정묘 일주로다 이제 오늘 병인 일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묘 일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묘 일주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또 좀 더 알차게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좀 많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이제 이어지는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또 유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